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자를 보셨으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이 되게 좁아서 되게 친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압구정 한양 실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도시계획 업무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반플랫폼 주식회사의 도시건축 엔지니어링 부문의 강동구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에 기회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과학에 의해서 대상 현황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릴 건데, 워낙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가 파악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적인 계획사항, 그리고 추진 전략과 사업 추진 방식, 제안서 소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되지 않나? 이차장님, 문을 닫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쪽 독립성을 좀 유지해줘요. 그래도. 과학계획에서 대성지 위치를 설명하는데 제가 그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고, 약 5,000평 정도의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단위계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계 구역 안에 이 구역이 지금 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특별계획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별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도시계획적 용어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쭉 넘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년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라는 도시계획상의 그 어떤 지구가 정해졌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81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되게 빠르게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됐고요. 2001년에 삼성물산이 시공사가 선정된 것도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 위에 쭉 보게 되면 이 아파트 지구라는 게 현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구라 가지고 처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쭉 보다가 세계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더 많이 주면서 더 많이 얻겠다는 취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압구정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아시는 1구역에서부터 쭉 한강변으로 따라가지고 여기서 지정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지금 재건축 시행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 6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역 안에서도 지금 소유관계에 따라서 하얗게 찍힌 선을 따라가지고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계획적인 여건이 열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압구정 전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서부터 쭉 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고요. 이 아래쪽에 몇 개 이제 백화점 있는 것들이 별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구역부터 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다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인데, 이 끝에 있는 1구역과 6구역 빼놓고는 서울시의 신통계획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한번 큰 틀을 정해가지고 신통계획을 했으면 이제 이게 다 한꺼번에 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신통계획에서 어느 쪽에 뭐 도로 놓고 공원 놓고 공공에 뭘 주면 어디까지 올려주겠다 정해가지고 각각 구역별로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궁금하실 텐데, 지금 각 구역별로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해서 다 300% 정도까지 용적률을 맞춰놨고요. 아파트의 높이는 50층부터가 법률상 초고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65층, 70층, 69층, 70층 해가지고 다 초고층 가는 걸 해놨습니다. 근데 초고층이 좋죠. 근데 공사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다른 데들은 되게 큰 단지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대상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주변 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대상지의 남쪽에 관한 여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중, 청담초, 청담고가 있고요. 청담고는 다 아시겠지만 저쪽 반포 쪽으로 옮겨가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래쪽에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압구정, 청담에 있는 대상지, 이 정도면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구역, 2구역부터 이쪽 5구역까지는 서울시 신통계획을 통해서 서울시가 얻고자 하는 공공성 다 확보하는 거에 조합해주는 인센티브들 계획을 해가지고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야 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해야 될 거는 이쪽 한강변을 따라가지고 다양한
녹지공원 등을 확충하는 게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쭉 이어져가지고 저희 한양 7차를 지나서 청담중 초등학교까지 가는 학교 가는 길 같은 게 공공계에서 지금 신통기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인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대상지 보게 되면 지금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고 최고 12층짜리 두 동이 있고요. 이제 239세대가 있는 용적률로 치면 168%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당연히 이 아파트 단지 면적에 해당하는 16,443제곱미터를 이제 저희 부지 면적이라고 아실 건데 도시계획상에서는 이 빨간 부분까지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가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같이 개발을 목표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필지 분할선이 소유에 따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하양 7차만 보게 되면 이 실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부분에 이쪽에 도로 있는 부분하고 한강 쪽에 있는 공원까지가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다뤄야 되는 구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땅이 여기 있고요. 그 외에 도로 녹지가 서울시 부지로 해서 한 25%가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기본적으로 결정된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단지 진입하는 요 10m 도로 유지되고요. 학교 앞에 있는 10m 도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 및 관련 계획을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앞서 저희가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신통계획에서 서울시랑 협의했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정비계획을 가져가서 지구단위계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서울시랑 설명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게 되는데 지금 2023년, 2024년을 통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과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조기 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서울시 35층 높이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한강변에 높게 더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구역부터 5구역까지 다 7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대해서는 수변 보행 친화적 주거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굉장히 많은 녹지공원이 결정되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예정이고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그 도시계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것들이 되게 도시계획적 용어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법적인 틀로 가지 않고요. 예전에 아파트 지구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이 파란 거 안에서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이 정비계획의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민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주민분들이 결정하실 거는 내 아파트 짓는데 어느 정도의 공공기를 하면서 어느 용적률을 쌓을 거냐를 제가 검토하면 되는데 그걸 도시계획적으로 다룬 데 있어서 저희는 법적인 게 국회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법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 거라. 어쨌거나 저희는 특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미 잡아놓은 거는 기준 용적률이라는 걸 230이라고 잡았습니다. 용적률 체계에서 기준 용적률은 시작하는 용적률입니다. 근데 통상 원래는 시작하는 용적률은 50% 가면 되는데요. 당초에는 170% 정도 되는 용적률에서 230%까지 그냥 일단 기준값을 올려놨으니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 허용 용적률이라는 것을 20% 정도 주는 거에 대해서 공공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요.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뭐를 하게 되면 내가 20%를 채울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일단 20%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할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채우게 되면 230%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보통 공공에서 공공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아파트 단지 면적이 100이었다 그러면
15만큼을 공공성 있게 쓴다는 개념입니다. 내 땅이 100이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15만큼의 땅을 공공이 가져간다는 거고요. 이거 땅으로 다 가져가면 너무 조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15만큼을 가져가는데 일부는 돈으로 낼 수도 있고 일부는 땅으로 가져가는 걸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15%였는데 요즘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반영해가지고 서울시는 10%까지만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는 돈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돈으로 내게 되면 땅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별계획이라는 게 결정된 것 중에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부담이라고 해서 내 땅 중에 10%를 일단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50%까지는 돈으로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켜야 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30%가 있는데 이렇게 순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충족해야 주겠다는데 요걸 준 만큼 또 용적률을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용적률이 쌓여요. 다만 땅이 작아지면서 용적률이 올라가 봤자 똑같은 거라서 저희가 적정한 선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워낙에 큰 부지를 갖고 있는 사업시다 보니까 땅을 많이 내주고 원하는 거 많이 해주고 돈 많이 내고 나서 300%까지 끌어올렸는데 한양 7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 저희가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찾아가면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건축적인 검토를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인 세부 개발을 수립할 건데 실제적인 내용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할 거고요. 또 토지 구분선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집은 되게 낡았고 아파트 배치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집은 낡았는데 사실 이 입지나 여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명품이라 불릴 만한 청담 압구정 상업거리에 있는 지역이라서 당연히 이제 명품단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 걸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고요. 계획적으로는 저희가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아파트 지구의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해가지고 지구 단위 결정해가지고 도표기재를 어디까지 할 건지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비계획 시작은 2구역이나 5구역보다 늦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신통구역을 해서 전체적인 거 한번 해놓고 나서 또 각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뭐 고실 낸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자본이 좀 들리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좀 늦었지만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 전략 그리고 기본상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적으로 서울시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들은 당연 뭘 요구하냐면 도로, 공원 등을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어차피 줄 거라면 저희는 지단지층의 이런 것들을 맞추되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주민의 활용성 높은 공원, 주민에게 도움되는 가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더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를 계획적으로 제안할 거고요. 공공비 아까 말씀드린 10% 순부담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기부 체납은 최소한으로 해서 땅 면적이 줄어들지 않게 지키면서 돈으로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서울시가 무조건 난 땅 안 주고 돈으로 낼 거야 이러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서울시랑 협의하다 보면 서울시는 시설을 많이 요구해요. 아파트 좀 시설 지어가지고 같이 내놔라. 근데 그거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시설 배치를 잘하고 저희 여건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런 건축물들은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최대 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 하나 여기서 네. 하나 드려도 돼요? 뭐 끝난 거겠지 저 잊어버려서. 그럼 만약에 건축물 제외라는 거는 여기 임대주택 조성하거든요. 네. 그것도 실현 안 하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것들도 협의 통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반드시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뒤에 저희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면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 있는 내용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도시계획은 이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저 범위의 거는 협의를 통해서 한다, 어떤 범위는 심의를 통해서 한다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인정해 줄 건지를 저희가 공공과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즘 워낙에 재건축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재개발은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노후도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요. 얼마나 필지들이 작은지도 따져야 되고요. 접도하는 여건도 따져야 되고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야, 이쪽은 재개발 어렵습니다 했는데 1년, 2년, 3년 사이에 서울시
재개발 가능성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조가 다 바뀌고 있어서 그 와중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협상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살펴보고 당장 뭘 안 하겠다, 뭘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최대한 이 조합의 가치를 증대시키면서 서울시도 만족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드는 차원의 도시계획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개발 예를 재건축에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도정법이라는 법 안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 도정법 자체가 재개발도 풀리고 있고 재건축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임대주택을 안 짓고 재건축에 성공한 단지가 있나요? 지금까지? 임대주택 안 짓고. 요거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딱 요거에 말씀드리면 너무 그게 맞냐 아니냐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예를 들면 모아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경 안 쓰실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안 하는 좀 작은 집, 작은 단위로 모여가지고 짓는 거를 서울시가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크게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은 또 법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규모주택 정비법이라는 거에서 모아타운 하게 되면 용도지역도 올려주고 용도도 쌓아주는 게 있는데 이건 공공기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저희는 여기 뭐 주택지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요거는 이따가 끝나고. 이거는 잠깐만 끊을게요. 저희가 어쨌든 발표 시간을 어쨌든 룰로 정해놓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거 제가 발표가 끝나고 못 들어가지고 몰라요. 발표를 좀 끝나고 예, 나서 예. 질의응 답 통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좀 내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30%라는 시작점을 갖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의무적인 용적률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잘 골라가지고 결국은 정조환경 개선하고 축성 개선할 수 있는 조합에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에 그 코너 부분에 도로를 일부 확충하는 것과 이쪽 학교 앞에 잠깐 드랍오프 할 수 있는 존까지를 도로로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10%를 채우지 못하고요. 저희가 더 공공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이쪽 신통기를 통해가지고 여기서 쭉 와서 학교 가는 길이 이어져 있고요. 저희 쪽은 여기 청담구 이전하고 나서 뭐 서울시가 시청률로 뭘 쓸지 모르겠지만 문화복합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이 부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 학교 가는 길 공공포인트 충해 주는 거 하면서 이쪽에 공원을 내게 되면 지금 학교 사이에 공원도 있고 저희가 여기 있으면 건축물 난양으로 해서 간격도 뛸 수 있으니까 되게 유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를 아예 저희가 내놓는 땅으로 해서 공공에 내놓는 거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원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한 뭐 6, 7% 정도 되게 잡고 요거에 상응하는 돈을 기부치 하나 더 내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10%의 공공기를 맞추고 좀 더 해서 용적률을 더 쌓는 걸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임대주택 건축물은 요거는 최대한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오늘 당장 뭐 어디까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의 방향은 임대주택은 제일 빼고 기부치 하나분 현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 같은 거 잘 넣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서 결국 나온 숫자가 이겁니다. 요게 합쳐서 10%가 되면 커트라인 넘긴 거고 그 넘어서 용적률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용적률을 대충 요게 한 13% 되게 해서 예를 들어보니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6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는 260%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거를 건축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고층 기준이 50층을 넘어가게 되면 30층마다 하나씩 피난계단층 만들어야 되고 공사비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9층 이하에서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안 넣어도 되고요. 어린이공원의 면적도 적정 규모를 넣으면 되지 딱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커트라인이 50층 안 넘게 300세대 안 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필요한 건지 계산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기회를 다시 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확정적인 답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검토해서 제안 드릴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공공기업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일단 이미 신통계획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랑 관계해서 넣어야 되는 공공보행 통로도 넣었고요. 돌봄시설 약간
넣어서 가는 거 가져오고,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환경, 층간소음 해소 부분. 이건 하게 되면 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열린 단지 부분이 주변에다 열어놓겠다는 건데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누가 들락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게 공개공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단지 안에 일정 공간에 대해서 누구나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 땅이지만 개방하는 시설이 됩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 배치가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거라 사실 이거는 건축 배치 크게 영향 안 받고 열어두기만 하는 거라고 제가 일단 제안드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 20%를 채울 수 있는 각각 항목들을 제안드리고 주민들 선호도를 반영해가지고 건축 배치와 함께 제안하면서 도시계획적으로 이걸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잡아놓은 계획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공위험한 인상이라 그쪽에 공동시설 넣고 쭉 계산하게 되면 그 토지가 당초 16,000제곱미터였던 거에서 한 1,000제곱미터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갈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 정도의 안 가지고 저희가 이쪽 소유권에 따라 가지고 6구역 특별계획 쪽에 누구 안에서도 딱 하향 실천만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거로 해서 초안 잡은 상황입니다. 사업 출시 방법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쨌거나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정비 사업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듣게 될 내용이 뭐냐면 옆에 있는 2, 3, 4, 5 구역은 서울시 신통계획 통해 가지고 뭐 70층도 했다 뭐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신통계획은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요 신통계획 한 다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이 절차가 다시 그대로 뒤로 오는 겁니다. 왜냐면 원래 주민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힘든 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검토를 같이 해주고 결정된 내용 가지고 이걸 똑같이 가야 되는데 심의만 통합심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이나 뭐 도시나 뭐 교통 다 심의된 임대가 한꺼번에 해주겠다고 해서 절차를 약간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요 신통계획 수립하는 내용에서 주민과 서울시 간의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신통계획 단계에서는 서울시가 끌고 가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 구미에 맞춰서 가다가 실제 여기 와서 계획하게 되면 아 이건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 서울시가 아니지 난 그렇게 하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할 옆에서 이제 잡음이 많이 들릴 겁니다. 옆에 있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규모가 크고 사업 수익 여건이 어렵고 동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랑 만나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한양 실차는 규모도 되게 적고요. 이슈는 이미 옆에서 온 거 다 따라와서 반영하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거라 저희는 큰 이슈가 없다 그러면 신통계획 없이 직접 가시는 걸로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실패해 봤는데요.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게 요 한강변 15층 목표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35층은 풀렸다고 얘기해가지고 70층까지도 다 가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풀렸지만 한강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주동은 15층이어야 된다는 거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요거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권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 뭐 굳이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통경축 열린 공간을 잘 배치하고 한강변에서 위압적이지 않은 동물 배치를 잘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신통계획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아 내 말 듣고 있구나 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는데 신통계획 아닌 걸로 가게 되면 편을 안 들어줄 수 있는 게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안을 만들어가는 제안을 드리고 굳이 신통계획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차원은 좀 더 큰 대형 엔지니어링사나 건축사랑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일산 신도시, 요즘 상기시도시 재건축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행정에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요. 서울시랑 해서 그 관리지 아까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와 구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도가 높은 부분은 뭐냐면 민간이 원하는 부분하고 시가 추진한 정책 사이에서 합의점을 맞추는 게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신통계획 꼭 안 가더라도 저희가 절충안을 만들어가지고 집중 공정률하고 배치계획을 통해가지고 정비계획이 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빨리 찾아가는 걸로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규칙 소구선을 제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과천 같은 거는 상계신도시 갈 때
이는 시와 국토부와 주민 간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적정 조율을 해가지고 협의를 빨리 이루는 게 있었고요. 여기 일산 신도시 식별정비구역에 한 350건 정도는 단지 배치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국토부가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와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오케이할 수 있는 안을 빨리 도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바탕할 거고요. 이것도 도심에 지금 공공주택 국가사업이라서 LH가 들어오고 시가 인허가를 해주는 저희가 상황이 시간이 원래 정해져 있어서 지금 사실 앞에서 네. 질문을 해서 네. 사실 10분 이상 더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1번 옵션 어반 플랫폼에 대해서 진행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의원님. 잘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PPT를 거쳐 아주 이해도를 높게 만들어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쪽 회사에서 주장하시는 게 신통계획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 방안을 여기 지금 PPT에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인허가나 건설비에 저 신통계획하고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신통계획을 안 하고 우리끼리 하기 때문에 네. 그쪽 진행 방향과 다르게 별도로 우리끼리 지금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회사에서는. 네. 그렇게 할 때는 건설비나 그 다음에 인허가의 과정에서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인 틀은 네. 기존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재건축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이걸 짜면 서울시가 다시 다 협의를 해야 됐습니다.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통계획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일단 한번 틀을 정했습니다. 틀을 정했고 한양 7차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왔기 때문에 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70층까지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실 거면 네네. 신통에 가서 크게 얻으실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지구단위계 이미 결정된 틀 안에서 네. 거의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쪽 녹지 공간에 대해서 녹지 설치하는 거고요. 도로까지만 서울시가 틀을 정해놨고 10%에 대한 순부담, 그러니까 토지를 얼마나 내놓는 거에 대해서 이 안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여기 하지 말고 여기다가 공원 뭐 더 넣어라, 시설 뭐 더 넣어라. 그래서 서울시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변할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에는 큰 진행 차이가 속도를 말씀을 없겠습니까? 드리면 보시기는, 네. 서울시는 신통계획이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빠른 이유는 그 협의하는 데 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지당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서울시 기준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요 앞에 기간이 없어지면 사실 이 뒤에 기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신통계획을 하고 나서 여기 합의된 서울시를 합의됐다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아 이건 못하겠다 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늘어났고 서울시가 줄여준다고 하게 되는 여기는 인허가의 거를 통합해서 이미 다 우리 다 네. 서로 알지 알겠습니다. 빨리 가게 해줄 네. 필요는 저희는 이렇게 가도 신통계획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안 만다는 게 아니고요. 네. 사전에 미리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거라 공식적인 신통계획 절차만 없는 거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그 다음에 건설비 부담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먼저 조금 할게요.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아까 저기 공공보행 통로 쪽 좀 한번 열어주실래요? 네, 그쪽에서 보면 일단 이걸 볼게요.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보행 통로가 5차 뒤로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저 공원을 만들어 놓겠다는 네. 그쪽에 네. 실제 공공보행 통로가 제가 알기로는 네. 그 5차 뒤에 네. 더 아래 그 갤러리아 쪽 네. 예, 그쪽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담구랑 연결해서 네. 해놨는데 지금 갑자기 공공보행 통로가 그 5차를 가로막아서 왔거든요. 네. 물론 5차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아, 맞나 그러면 싶어서요. 저희 네. 여기 아 이거 빠뜨다. 요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오차 앞에 보면은 오창강 앞에 보면 공간이 있대. 그거 이야기. 녹색 공간 있죠. 네네. 그 위에. 만드는. 여기 말씀하시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확정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공공보행 통로는 네. 여기 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꼭 여기에 가는 게 아니고요. 네. 확정은 요 시점하고 아니니까. 네. 여기 청담중 천동초하고 오케이. 종점을 이어주는 길이라 오케이.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신통기에 결정된 건 여기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요건 이전을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청남중 청담초까지 가는 거라 저희가 봤을 땐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주민분들은 굳이 나한테 안 오고 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모니터를 넣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의 인센티브를 그렇죠. 네, 이용자에서 하는 거에 알겠습니다. 공공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차피 이 담장 경계에서는 건축물을 뗄 거고 할 거니까 여기 통로 정도를 열어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오차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이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이거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쪽 구역이 저 도로를 저쪽으로 안 내면 저희는 될 필요가 저희가 먼저 가게 되면 다음번에 오차가 할 때 어쩔 수 따라야 없는 되는 거예요. 일이죠. 저희가 늦으면은 저쪽에서 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유지가 될 거라 저희가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구차랑 오차가 있는데 구차는 워낙에 한강 조망이 좋은 거라 여기는 그냥 리모델링 하시든지 그럴 것 같고 하시도 단독으로 하실 것 같고 여기 오차만 따라가게 될 건데 오차는 뭘 하든 간에 이거 가지고 와서 학교 안에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저희가 부지 경계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하고 공동체 사이에다가 이걸 설정하게 되면 오차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공원의 위치는 사실 미리 잘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공원의 위치가 애초부터 지금 8차 거기에 있듯이 우리 단독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네. 그 한강변으로 해라고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네. 여기도 보게 되면 요거를 저희가 네, 그죠? 또 여부를 해석해 연결하려고. 보게 되면 이 앞서던 로데오역에서 부족하는 이 주요 길 나들목 있는 축에 맞춰가지고 공원을 여기까지 확대하세요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하실 건데 문화시설 인접해가지고 공원을 배치하겠습니다라고 가져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여기에 공원 넣는 게 학교랑 관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 부지가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더 좁은 게 너무 마음이 불합리하다. 저희는 좋았죠. 네. 이게 가능한지. 네, 저희는 충분히 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오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희는 이 부분 충분히 설득해서 조합이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지금은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2D, 그러니까 이 평면을 보여드렸는데 추후에는 건축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배치했을 때 시각적으로 되게 열리고 개방감이 좋은 공간을 만들 거다라는 식으로 서울시 설득한 그 정도 방어는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 먼저 질문 손들으셨죠? 뭐 기본적으로 재개발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이 한 몇 년 걸려요? 지금 20년 해오셨잖아요. 조합사님부터. 그 옛날에 뭐 삼성이 한다고 뭐 그게 한 20년 전 얘기였고 네.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컨디션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년 걸린다. 우리가 입주하려면 몇 년 걸린다. 일단 정비구역, 정비계획 통상 10년 이상 20년 잡는데 그거는 사실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근데 얘는 지구단위 계획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얘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안에 뭐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정비구역 단계가 좀 줄어드니까 저희가 뭐 금전적으로 말씀 7년? 지금 여기 땅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시기가 있고 이사 나가는 시기가 제일 있고 요거는 오늘은 일단은 이 업무에 대한 질문 응답이 나올 것 같고 그 내용은 전체적인 사업적인 내용이니까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좀 더 중점적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열린단지 얘기도 나왔는데요. 요새 재건축한 데다 보면 맨 처음 열어놨다가 다 맞습니다. 폐쇄하거든요. 근데 네. 저기 통학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걱정이 단독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오차 와도 지금 뚫려있는 나중에 막히는 게 걱정인데 저런 거는 계속 열어놔야 되는 게 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열린단지 같은 부분이라든지 공공보행 통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이게 뭐가 맞다가 아니고요. 여기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왜냐면 요거 예를 들면 지능형 건축물 뭔지 모르지만 되게 편하실 것 같고 좋으실 것 같잖아요. 뭔가 인프라가 좋아지는, 스마트해지는 것 같고 요거 하게 되면 공사비 10% 올라갑니다. 이런 거 선택 못 하시니까
이런 것들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제외하다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공포인트 몇 가지 고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단독으로 했을 때 제일 걱정이 오차가 막히면서 생기는 우리가 보행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거가 저게 해결 많이 될까 해서. 자, 유리하게 쓰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하면서 차라리 지금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는 저희가 오차랑 한 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공보행 통로를 오차를 통해서 다 올 수 있는 걸 다 짜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1단계 사고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시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 거 옆에까지 그려놓고 저희 정비사업을 하는 거라 추후에 오차가 강제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죠. 저희가 단지가 그 탈길에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저 지금 하시는 그 기부 체납이나 공공이나 보행로에서 저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을까요? 비탈길 저희가 어떻게 72동하고 청담구가 청담구 1층이 높이시가 70, 맞습니다. 지방구가 많이 있는데 저게 공공 보행 통로를 하면은 그 높이 차이가 높이 차이가 저렇게 가다가 중학교 초등학교 가려면 층계가 생기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랑 두 번째는 이제 저 맨 앞에 분이 15층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뭐 1층에서 3층을 이렇게 필로티를 올렸을 때는 12층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는 도시계획 업무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용적률을 설명드리면서도 저희 건축계획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적으로는 시종점에 대한 공공보행 통로를 결정하는 것까지 공공 위치를 정하는 것까지 도시계획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고 이 이후부터는 좀 건축적으로 같이 검토를 드릴 건데 이 아랫부분은 청담구로 이전하거나 문화복합소에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청담구 1층이 저희 아파트 4층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의 검토는 건축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대지구 차이가 낮은 걸 알고 있으니 얘를 만약에 학교를 덜어내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공공보행 통로를 어느 레벨로 내려도 괜찮겠다는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제 단지의 조경은 데크 위에 올라와 있고 모두가 같이 다니는 길은 좀 개방감 있게 밝게 해가지고 밑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같은 높이가 된다. 이런 건 이제 그게 이제 유맥상통한 게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만약에 그 역하고도 지금 기타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희 청남주로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저희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5차 쪽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되냐 안 되냐고 보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쓸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공보행 통로 제한할 때 통상적으로 높이 같은 거 얘기 안 하는데요. 저희가 시정점에 대해서 높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쪽에서 시작하는 높이와 이쪽에서 시작하는 높이, 이쪽에 접근하는 높이 등을 아예 지단에서 제가 서울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한양 7차는 이렇게 이체화된 보행 체계까지도 고민해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건축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때 이거는 고려가 충분히 되는 문제라서 사실 도시계획 업체야 답변을 건축적인 부분이지만 저희가 같이 도시계획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본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파트가 조금 틀린 부분이 다른 있거든요. 파트가 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기부 체납하는 게 우리가 10%잖아요. 저기 최소한이. 근데 그 10%만 하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계획에 6점 몇 프로 해오셨더라고요. 그 10% 정도 맞춰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10%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용적률이 용적률이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는 굳이 용적률을 안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모든 사업장에서 용적률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예시로 든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최소 체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업체 좀 발표를 듣고 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